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을 읽어드리면 안녕하세요 닥부님,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투자 고민 상담이라는 제목이고요. 본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와이프 또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나 현재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광명에 실거주 중이며 월소득은 현재 제 소득은 약 550만 원 수준입니다. 와이프가 내년 초 복직하게 되면 1000만 원 수준까지 될 것 같습니다. 주담대 및 신용대출 등의 원리금으로 월에 한 340만 원 정도 지출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파트가 크게 한 2개 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2019년 수원 광교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보았고, 누구나 다 오르는 시장이었지만, 이라고 이렇게 점점점 하셨는데, 그 시점에 투자를 잘 하신 겁니다. 그죠? 그로 인해가지고, 여튼, 2021년에 잘못된 아파트 투자로 인해 현재는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광교 34평 자가를 구매했고요. 요거 이제 본인 명의시고, 구입 금액이 8억. 보수적으로 시세가 지금 약 10억 중반 정도, 세입자 보증금 이제 5억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요거죠. 21년도 광명 소화동에 34평 자가를 구매했는데 아내분의 명의로요. 구입 금액이 이제 8억 6천인데 지금은 한 8억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5천만 원까지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실적으로 약 한 1억 정도가 마이너스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신 거는 이거를 매도를 하고, 여튼 급지를 조금 올려서 투자성을 조금 높이고 싶은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가용 현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튼 두 채를 매도를 하고 약간의 신용대출을 더 활용을 했을 때, 최대 가용할 수 있는 시드가 한 10억 대 초반 정도, 10억 5천 정도, 적지 않은 돈이 산출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어디 갈 것이냐에 대해서 지역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 지역을 하나하나씩 볼까요? 토어제 지역은 모두 포기하겠다. 강남 3구, 용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성동구 구모 16구역 34평, 신당 8구역 34평, 부가현 23구역 34평, 노량진 7구역 34평, 혹은 과천역 주변에 신축 아파트 갭 투자, 과천 프루지오 썸밋 25평, 과천 센트럴 프루지오 썸밋 34평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많이 생각 중인데, 그죠? 오타가 났지만 생각 중인데 너무 고민되어 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직원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투자의 우선순위를 한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한번 의사결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생각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두 채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제 이 내용에는 없지만 수원이 이제 직장이신 것 같고 수원에서 이제 거주하고 투자로 월세로 거주를 하고 대부분의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조금 의견이 다른 건 뭐냐면, 토호제 지역을 모두 포기한다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토호제 지역을 현재 시점에는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선순위가 1번이라는 얘기고요. 두 채를 팔고 거주하고 투자로서 토지 지역 중에서 투자성이 조금 있는 지역을 검토하시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들 입주권 등에서 좀 고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좀 투자성이 높아질 테니까 이게 2번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택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이미 이제 완성이 된 단지를 사는 거니까 내가 실거주가 아닌데 그죠? 우리는 이제 투자성을 높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투자성이 높은 선택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천을 이제 3번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이제 첫 번째 토지 지역 중에서 저평가인 지역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지역까지도 좀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토어제를 풀었다가 다시 지정을 했잖아요. 그 다시 지정을 해서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좀 하락을 해야 되는데, 1급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이제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지역들이 뭐 이런 데죠.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압구정이라던가, 뭐 반포라던가, 잠실 일대도 약간 주춤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회복을 했고요. 뭐 한남동 일대도 보면 아파트가 있고 용산구에도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뭐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호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내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좀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환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압구정이나 뭐 반포나 핵심 지역에 뭐 잠실권 일대를 팔고 내가 일부 세금도 적지 않게 내고 갈아탈 때도 또 비용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대체재가 많지 않은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가격이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 호가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집을 두 채 팔았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시드가 한 10억 초반 정도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압구정이나 반포 이런 지역들, 뭐 잠실을 포함해서 가기가 조금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좀 묶여가지고 오히려 묶이기 전에 직전에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려고 했던 지역들이 묶여서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은 좀 저평가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남권 내, 용산권 내 1급지는 아니지만 2급지나 3급지 지역, 그러니까 강남권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 3구 용산에서 2급지, 3급지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을 선별적으로 보셔서 토지거래 허가를 끼고 우리는 거주하고 투자를 보시는 게 투자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역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가용 시드가 뭐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거의 10억이다 보니까 뭐 잠실은 좀 어렵지만, 송파권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송파도 원래는 가격이 조금 오르려고 하다가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가지고 가격이 사실은 다시 보합이고 일부 지역은 좀 내린 지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거주하고 투자로 보시는 게 첫 번째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뭐 송파구뿐만 아니라 뭐 서초구에도 있습니다. 서초구가 이제 행정구역이 이제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이 면적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투자로 제외를 해야 되는 지역은 일단 내곡동 일대 지역은 조금 제외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투자성이 그렇게 높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반포나 뭐 잠원이나 뭐 서초동 일대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방배동 일대도 보면 한 10억대 한 중후반 정도, 그리고 20억이 좀 안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어차피 10억에 최대 시드가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서 거주하고 투자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배동 일대도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딱 맞아서 가격이 지금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허가제가 좀 풀리거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많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구 봤고 송파구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용산구 일대도 있거든요. 용산구도 보면 뭐 한남동 일대도 아파트가 있어서 투자를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매매가액이 지금 30억이 넘다 보니까 우리 가용 자산에서는 좀 예산에서 좀 넘어가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천동 일대도 한강변은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이천역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죠. 리모델링 단지들이 있죠.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투자성이 높다. 이천동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가 묶기 시점까지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딱 맞아서 가격이 지금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일부 뭐 급매물 같은 거 호가가 좀 내려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매수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직장이 조금 멀어가지고 뭐 2년 정도는 실거주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상하는 시세 차익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 중에서 한 3가지 지역에 지금 시점에서 좀 저평가인 지역을 좀 언급을 좀 드려봤고요.
뭐 단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또 제가 추천드린 단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제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서 매물들을 좀 선정해 보시고 그 중에서 본인의 이제 거주하고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사실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로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정비사업 구역인데,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크게 3개를 했거든요. 금호 16구역, 뭐 신당 8구역, 노량진 7구역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부가현 2, 3구역은 속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제외를 했고요. 요런 지역들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투자금도 그렇고, 뭐 입지도 그렇고 아주 그렇게 실차익이 많이 나는 향후에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구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건도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니까 좀 같이 보면서 금매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노량진을 가장 급지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7구역이 뭐 노량진 내에서는 급지가 높지 않은 지역일 수는 있겠으나 다른 지역들은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7구역도 좀 같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건 노량진 7구역. 지금 말씀하셨던 3개들 구역, 4개들 구역 중에서는 노량진 7구역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대출 여력이라던가 뭐 대출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노량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일부 한강 조망이 좀 가능해야 향후에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노량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도 좀 빠르고 금액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있지 않는 노량진 3구역을 7구역보다는 조금 우선해서 여기를 좀 보시고요. 여기가 뭐 대출도 좀 받기 어렵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실투자금을 좀 넘어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7구역을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한강의 조망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 미래 가치는 월등히 더 높거든요. 그 한강 조망 유무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 정리해 드리면은 맞벌이 부부시고 합산 소득이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550만 원 정도 벌고 계시고요. 아파트가 광교에도 있고 광명에도 이렇게 2채가 있는데 2채를 매도를 하게 되면 10억 초반이고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서 이제 상급지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토호제 지역을 모두 포기하겠다라고 했지만 제 의견은 뭐 송파 그리고 방배 이촌 여기 이제 리모델링 단지 정도는 우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토호제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투자로 1순위로 검토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거주 요건이라든가 직장 위치나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여기를 갈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가 이제 아래 말씀을 하셨던 이런 정비사업 구역입니다. 뭐 금호 16구역, 뭐 신당 8구역, 부가현 2, 3구역, 노량진 7구역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초기 단계, 그러니까 사업 속도가 조금 느린 데는 일단은 조금 배제를 하고 가능하시면 거의 입주권 상태인 데를 가시는 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금호 16구역, 신당 8구역, 노량진 7구역 중에서 이제 금매를 우선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 가용 자본을 조금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다거나 뭐 노량진 3구역 같은 경우에 한강매에 좀 인접해 있고 향후에 정비사업이 되면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다 보니까 7구역보다는 조금 우선해서 보시는 게 미래 가치가 높고 투자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